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저거를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모집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거든. 국가 권력이 직접 모집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군에서 집창촌을 끌고 다닌 거예요. 소규모 집창촌을. 오케이,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6.25 때 국군이 1951년부터 2년 정도 소규모 집창촌을 군부대 옆에 끼고서 끌고 다녔다. 그럼 이 얘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얘기까지 나오면, 아니, 미군 부대주의에 발달했던 집창촌에 대해서 뭐라 그럴 거냐. 그럼 누가 거기에다가, 거기에 미군이 직접 집창촌을 운영한 거 아니라 그냥 군부대 근처에 집창촌 좋으니까 파주니 이런데 비즈니스가 되니까 핀프랑 몸 파는 여성이랑 같이 결합해서 거기 집창촌이 형성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아주 용감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전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학문적 근거가 아주 튼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쿨하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 책은 요즘과 같은 조중동까지 나서서, 황교안까지 나서서, 자한당의 일부까지 나서서 문재인의 손바닥에서 깨춤을 추면서 반일파리 히스테리에 앞장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서 읽어보셔야 될 책이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 한 2권씩 사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뿌리십시오. 저희는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우남 위키라고 저희 이선본에서 위키 운동하고 있잖아요. 요새 꽤 자리를 잡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녹여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 화두, 뭐 강제징용 화두, 청구권 화두, 뭐 쇠말뚝 화두, 이렇게 이 책에서 녹이면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한 40-50개 나와요. 조정래 아리랑 비판 뭐 이렇게 해서 40-50개 나오면 그 책에서, 여기서 주로 이 책을 인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 내용을 싣고, 뿐만 아니라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같이 핵심 화두에 관해서 좌경화가 심각한 지금 이 위키 사전들을 그대로, 위키 사전은 시점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미지 샷을 해서 올리고 그 나무 위키와 위키백과를 비판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정말 일단 사서들 보시고요. 저희는 이게 이선본에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녹여서 여러 엘리먼트, 요소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우남 위키에 실으려고 합니다. 이용훈 교수님, 또 같이 일해주신 김남년 교수님, 또 주익종 박사님, 또 김용삼 선생님, 그리고 정한기 선생님, 이유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좀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일본이 한국인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선 첫째로 뭐냐면, 일본이야말로 한국인이 뭘 해낼 수 있지? 이 어떤 모델을 보여줘요. 일단 뭐 짧게는 이제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쳤을 때 그거를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과학과 지식, 엔지니어링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현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걸 일본이 증명한 거거든요. 이제 작게는 그거고요. 크게는 뭘 보여줄 수 있냐면, 고인류학에서 살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유럽 아시아 대륙 전체 온대벨트에서 남들보다 주곡 농사, 그러니까 쌀, 보리, 밀, 이런 주곡 농사가 남들보다 한 7,000년에서 6,000년 늦어요. 이게 겨울이 혹독하고 여름에 7, 8, 9월, 6월 말서부터 9월 중순까지 이 3개월 동안 비가 900mm 정도 오기 때문에, 월 평균 300mm씩 오기 때문에
그 주곡의 뿌리가 다 상해버려요. 메밀, 뭐, 조, 피 이런 것만 되지 그 주곡으로 쓸 수 있는 주곡 농사를 해야 수렵어로 채취해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주곡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곡물을 못 길렀다고요. 언제까지? 조생종 논뼈가 확보될 때까지. 이게 왜 조생이냐면 4월 말일 때까지도 물이 차니까 늦게부터 자라가지고 또 겨울이 오니까 서리가 오기 전에 쌀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육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당시 기준으로 수천 년 전 기준으로 보면 한반도에서 기를 수 있는 논뼈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뭐 5, 6, 7, 8, 9 불과 5개월에 생육에서 수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조생이죠. 두 번째는 조생 겨울밀 겨울보리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하는 겨울밀 겨울보리랑 우리밀 우리보리가 좀 달라요. 유럽이나 러시아 쪽은요. 겨울밀 겨울보리라 그래도 보통 9월 말 10월에 이렇게 추수를 해요. 우리는 겨울밀 겨울보리가 언제 추수하냐? 장마 시작되기 전인 6월 초까지는 추수를 마쳐야 된다고요. 봄밀 봄보리 심으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장마 때 뿌리 썩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조생이에요. 겨울밀 겨울보리도. 즉 조생 논뼈, 조생 겨울밀 겨울보리. 이 종자들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개량해내기 전까지 저는 추정컨대 건 한반도에서 개량됐다고 생각해요. 필요가 발명을 만드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겨울밀 겨울보리 하냐. 간단해요. 그 추수하고 남은 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버려두면 그게 눈이랑 같이 녹아가면서 굉장히 비옥한 썩어가면서 겨울 동안에 표토층을 보호하고 굉장히 비옥한 거름이 돼요. 거기는. 그래서 겨울밀 겨울보리를 심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표토층 보호하고 토양 비옥도 유지. 그것 때문에 겨울밀 겨울보리를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조생으로 겨울밀 겨울보리를 만들어서 조생종을 만들어 가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초순까지 수확을 끝내겠다. 이게 목표라고. 자, 우리가 철기와 조생 논뼈, 조생 겨울밀 겨울보리를 가지고 일본 열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3만 년 동안 고립돼서 살아온 조문인들만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납고 그리고 미적 감각이 탁월한 그런 원시인들이에요. 토착인들. 여기랑 주로 남성 위주가 될 수밖에 없죠. 바닷길이 머니까. 앵글로색슨이 독일 동북부에 있는 앵글로색슨 지역으로부터 영국에 들어갈 때는 그게 5세기쯤 들어갔을 텐데 5세기, 6세기. 그거는 이렇게 그 해안 따라서 쭉 독일 해안, 그 다음에 뭐 덴마크 해안, 네덜란드 해안 따라서 쭉 가다가 도버옆 짧게 딱 건너면 끝나요. 거기는. 근데 여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짧게 가도 그 머나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부산서 일본 땅이 보입니까? 아니죠. 부산서 보이는 건 대마도가 보이죠. 대마도에서 일본이 또 얼마나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못 데려가는 거예요. 가족 단위의 이주가 아니에요. 앵글로색슨은 가족 단위로 갔다고요. 여기는 남성 위주로 가요. 그래서 설화, 연호랑 세오녀가 나오는 거예요. 세오녀가 혼자서 읍졸이잖아요. 서방님이 당신이 일본으로 가서 왕이 됐다는데 왜 나를 안 부르냐. 현지에서 조몽 여자랑 결혼했겠지. 새로운 조몽 처남이 생겼을 거고 새로운 조몽 장인이 생겼을 거고 새로운 조몽 처제가 생겼을 거고 애를 낳는데 애는 문물이 발달한
조선 말의 문법과 어휘를 빌은 조몽어를 배우죠. 일본어죠. 그래서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는 문법과 어휘는 같지만 언어의 족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의 족보를 따질 때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단어와 발음체계 두 개를 따집니다. 문법 안 봅니다. 문법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말이요. 영어 문법에 익숙해서 영어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나 가 학교에, 나 가 애 학교, I go to school.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문법은 얼마든지 배워요. 옛날 같으면. 믹스돼 버려요, 언어가. 문법 보지도 않아요. 언어 족보 따질 땐. 발음을 봐요. 왜냐? 엄마가 하는 발음을 애가 따라 하거든. 아이유예요. 가기국애고 종성 없고 말이 흐르고. 발음을 봐요. 두 번째, 기본 단어. 하늘, 땅, 아빠, 엄마, 물, 불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기본 단어 완전히 다르고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남성 위주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레인으로 건너가죠. 야요이들이. 건너가서 거기서 조몬과 결합해서 일본 민족을 형성해서요. 새로운 기술이 전해지니까 일본 땅에 갑자기 인구와 부가 그러니까 한 600년 사이에 그러니까 2300년 전에서 6, 700년 한 4세기, 5세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와 부가 늘어요. 제가 추정컨대 한 5세기쯤 되면 일본 열도의 인구와 그 힘이 조선반도를 압도했을 거예요. 5세기쯤 되면. 압도했을 거라고요. 당연하죠. 땅이 비옥한데 얼마나 비옥하면 간도가 춥다고 에도 지방에 가서 안 살았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기 전까지. 별로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그 아래서도 먹고 살만하니까 안 올라간 거죠. 오사카, 저기 교토, 기내, 큐슈 거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위로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마무시하게 그 시기 한 6, 7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과 토착 조몽이 결합을 하면서 완전히 신천지를 개척을 해버린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은요. 열린 세계로 튀어나가면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런 게 있다. 직관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본은요. 한국인과 조몽 토착인의 산물입니다. 저기가. 절반이 우리예요. 단 그 절반인 우리가 걔들이 우리보다 인구도 크고 힘도 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국민성도 우리보다 훨씬 더 순박하고 우직하고 충직한 데가 있다고요. 정직하고. 근데 우리가 섞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시기 질투를 느낄 게 아니라. We should be proud of Japan. 영어로 말하면.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를 느끼고, 물론 그 절반이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돼 나간 그게 더 커져갖고 막 우리를 여러 번 짓밟으니까 열받죠. 그런데 이제 그거 털어버릴 때가 됐다니까? 우리도 이제는 8천만 딱 모이고 나면 일본이 원래는 저거 반대했었잖아. 원래 한반도에 그러니까 북한에 김일성 영생교 붕괴와 자유조선의 등장을 거의 반대하다시피 했는데 요번에 아베 보세요. 북한으로 왜 밀수출했냐 그러고서 브레이크 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김일성 영생교 죽이는데 자기들도 동참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이 세지면은 드디어
야, 그래도 우리 절반 가져갔네, 너희가. 우리 절반에 가서 그거 만드는데 같이 했네. 이제 좀 have brother. 사촌끼리 좀 잘 지내보자. 하고 이제 새 게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와서 뭐 반일이 아니면 이적이다라고 조국이는 이제 말하는 거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정신머리가 어디 있는 거야. 다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는요, 갇혀가지고 반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세계, 아니 지금 반일은 거의 반미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미국 최강 파트너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갇히면 여긴 주저앉아요. 갇혀서 주저앉은 거 보잖아요. 김일성 영생교. 주체 내세우면서 외부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니까 지금 저 모양 저 꼴 난 거 아니에요. 반면에 밖으로 열면 무지하게 발전해요.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가 밖으로 열어갖고 바깥 세계와 한국을, 현대 문명과 한국인을 그냥 산소 영접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제주로 못 끊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요. 현대 문명이 망하지 않는 한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두 거인이 워낙에 산소 영접을 해놔갖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일본으로부터는 뭘 배워야 되냐. 일본 사람들이 이 정신이 갇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국인들이 서양 문명, 현대 문명이 닥치니까 중체 서용을 얘기했죠. 중국의 정신을 쓰고 서양의 기술을 쓴다. 중국의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일본인들이 먼저 말했어요. 일본인들은 화혼양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혼을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화혼양제죠. 그래서 일본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그 전략으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애국주의 부국강병 여기에 그래서 많이 묶여 있다고요. 인륜이, 문명이니, 개인이니, 진실 존중이니 이런 거에 좀 익숙치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 드릴게요. 제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정치적 사상에서는 진실을 존중하는 개인이 느끼는 자긍심, 자존감, self-esteem 영어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self-esteem. 그것에 의한 셀프의 형성, 자기, 제대로 된 자기의 형성.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거든요. 인격의 성숙인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긍심, 자존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치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남들의 눈에 나라는 존재가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수치에 관한 공포. 이게 일본인들을 움직인다고요.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3만 년 이상을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3만 년을. 그러니까 이게 딱 있다고요. 그게 그 벽이 있어요. 그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 마지막 벽을 넘게 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한국인입니다. 동시에 중국인들로 하여금 저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 지배하는 황당한 내부식민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깨뜨릴 수 있도록 정신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한국인이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걸 봐야 된다고요. 무슨 옹졸하게 시기질투심에 독팍 올라가지고 반일, 항일, 반일, 항일. 너 반일 안 해? 너 친일파야. 너 이적 행위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처식이래요? 21세기에. 그거를 조중동이 박수치고 있고 황교안에 가서 같이 빨아주고 어휴. 자, 이 정도로 이게 사회에 담론과 공론이 썩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학습을 같이 공유하면서 회비를 내는 민초 지식인 생활인의 그룹이 20명 단위건 50명 단위건 100명 단위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그룹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킹 돼야 됩니다. 저희 이성문과 심판연대는 이런 그룹들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다음에 형성된 그룹들이 쉽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때 네트워킹이라는 건 뭔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후쯤에 세뇌 탈출 시간에서 화면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3개입니다. 영어로 진실 존중, integrity, I. 왜냐하면 진실은 트루스지만 진실 존중이기 때문에 인테그리티죠. 두 번째로 관점, 퍼스펙티브, P. 세 번째로 전략, 스트래티지, S. 그래서 IPS, 진실, 관점, 전략. 이것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관점이라는 건 진실이라는 건 진실 존중이고요. 그건 기본 태도죠. 관점이란 결국 뭐냐면 사상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좀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이쪽 자유진영의 이쪽 시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생업만 해오셔갖고 군인은 의사랑 말이 안 통하고 의사는 공무원이랑 말이 안 통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언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진실 존중과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점이 좀 같아져야 되고 통일돼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전략에 바로 서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정치판 싹 물갈이 하자. 좋은 사람 보내서. 오케이? 좋은 사람이 없잖아, 근데. 젊은 애들, 젊은 피 어쩌고저쩌고. 젊든 늙었든 싸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으면 무슨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가산점 주나? 여자라고 무조건 가산점 주고? 나이 불면 성별 불면 싸가지가 있어야 될 거야, 싸가지가. 그 싸가지가 있고, 그래도 얼굴이 백모보다는 좀 낫고, 이렇게 대중성이 좀 있고, 신원서판이 좀 되고, 그 다음 배우자가, 당신 정치하지 마. 나 정치하기 전에 나 이혼도장 찍고서 해. 이혼서류 도장 찍고 해. 배우자가 정치하는 거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앞가림하고 있고, 아까 싸가지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점, 사상이 좀 제대로 박혀 있고, 파이팅 정신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봐서 그럴듯한 경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 발빠르게 유튜브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있고, 이거 다 만족시키는 인재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면 한꺼번에 물갈이도 안 된다는 소리야, 저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전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롭고 결과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실 존중, 그 다음에 올바른 관점, 그리고 효과적 그리고 지혜로운 전략. 이 IPS 이 셋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그룹을 만들고 그룹들이 네트워킹 돼야 돼요. 그 길 외에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이 부족한 것들 중에 아주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그걸 분열시켜서 좀 괜찮은 부분은 튀어나오게 해서 앞으로 튀어나와서 진군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걸 얼레벌레 엮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참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자, 기운 내셔서 같이 열심히 해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